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2년제 대학 졸업 후 잠깐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한동안 집에 있던 적이 있어요. 재취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부터 미래에 대한 고민이 몹시 커졌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뭘 할 수 있나 막막했거든요. 그렇게 집에 있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 우울감이 너무 심해졌고 그나마 그 전에 회사 다니면서 모아뒀던 돈도 다 까먹게 되었죠. 급한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고 다행히 집 근처의 한식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방 월세라도 내고자 급하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아르바이트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서빙 일을 시작을 했지만 주방에 일손이 딸리게 되면 주방으로 들어가 조리 보조도 했었거든요. 저는 서빙보다는 음식 만드는 거 거드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장님도 저보고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센스가 있고 곧잘 맛을 낸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혹시 따로 요리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배웠냐고 하시면서요. 혼자 자취를 할 때도 라면 같은 인스턴트로 때우기보다는 쌀 씻어 밥 안 치고 간단한 반찬이나 찌개도 만들어 먹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손맛이 좋거나 요리 쪽으로 재능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주방장님의 칭찬에 내가 생각보다 음식 만드는 데는 재주가 있나 보다 싶었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는 생각에 더욱 즐겁고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희 식당에서 배달을 하던 그 남자가 저에게 불쑥 그러더군요. 오늘 일 마치고 시간 되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남자의 이름은 김건우고 저랑 나이 차이도 크게 안 나는 데다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친하게 지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식당 밖에서 따로 보자고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김치국물 좀 마셨습니다. 혹시 나를 좋아했나? 그래서 고백이라도 하려는 건가? 하고 말이죠. 성격도 수더분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도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묘한 기분으로 일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그 남자와 마주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제게 꺼낸 말은 정말 제 예상과는 아예 다른 말이었습니다. 혜숙 씨, 저랑 식당 해보실래요?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깜짝 놀랐죠. 네? 저 알고 있습니다. 혜숙 씨 요리 실력이요. 한 번씩 주방 일도 같이 하시잖아요. 주방장님이 칭찬하기도 했지만 제가 먹어봐도 혜숙 씨가 만든 음식 정말 맛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손맛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약간 타고나셨다고나 할까요? 아, 그런가요? 저 작게나마 꿈이 있거든요. 제 가게 갖는 거요. 그 꿈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열심히 일하면서 돈 열심히 모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가게 하나 열 정도는 충분해요. 근데 제가 가게 운영에 관한 건 잘할 수 있는데 음식 솜씨는 영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혜숙 씨를 보고 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면 나랑 같이 꿈을 이뤄줄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그 남자의 제안에 저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저도 식당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내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었고요. 그 남자도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까지는 서로 안 했으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그랬죠. 그 남자는 혹시 모르니 가게 사장님이나 주방장님께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기에 언젠가는 제 식당을 열겠다는 꿈을 가진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게다가 동업자까지 생겨서 기회가 생길 줄은 몰랐죠. 동업이라는 게 정말 신중해야 되는 일은 맞지만 그분도 일하실 때 지켜보면 성실하신 데다 센스도 있어서 가게 운영도 잘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 남자에게 말했죠. 좋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저도 투자할 테니까 공동 경영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뭐죠? 연애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 딴에는 처음에 김칫국 마신 게 좀 창피하기도 했고 일만 하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남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남자는 능글맞게 장난을 치며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냥 어이없는 웃음을 짓고 말았죠.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오랜 준비 끝에 함께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둘 다 성공에 목말랐던지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끊임없이 메뉴 보완도 하고 식당 관리도 철저하게 했죠.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연애고 뭐고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 정도로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제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덕분이었는지 점차 손님들이 늘게 되었고 나중에는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대기까지 해야 되는 맛집이 되었죠. 저희는 그렇게 5년 정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식당은 역세권으로 확장 이전까지 했고요. 둘 다 돈 버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서로에게 좋은 동업자였죠. 주변 분들은 다 저희를 부부로 봤어요. 젊은 남녀 둘이서 같이 식당을 하니 당연히 그렇게 보셨겠죠. 저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 아니라고 일일이 다 해명을 했는데 그 남자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오해하면 뭐 어떠냐고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일 마치고 맥주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가게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근데 혜숙 씨. 네? 우리 그냥 결혼할까요? 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죠. 네? 그렇잖아요. 일도 같이 하고 거의 매일 같이 있고 부부나 다름없지 않나? 주변 분들도 다 우리 부부인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맨날 붙어 있는데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결혼하자고 하다니요. 그렇게 멋없는 프로포즈는 처음 봤죠. 하지만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하며 그 남자의 성격을 알고 있었던 저는 참 서툰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무심한 프로포즈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히 튕겼죠. 연애 안 하기로 하고 동업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 남자는 자기는 동의한 적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건 연애가 아니라 결혼 아니냐 하더군요. 농담 그만하시라 했지만 그 남자는 진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후에 꽃다발 하나 사들고 와서 저에게 다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매일 손에 물만 묻히기 바빴는데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다발을 보니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아, 나도 여자구나 싶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승낙을 했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기에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었고 결혼 준비도 순조로운 편이었습니다. 원래는 2호점을 내려고 했었던 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꽤 괜찮은 위치의 아파트를 매매했고 신혼 가정 가구도 좋은 걸로 다 장만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잘 나가는 식당의 동업자에서 부부로 새롭게 가족이 된 그 남자와 제 앞에는 여태까지의 꽃길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이미 저희의 관계는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지로 하와이를 가게 됐어요. 죽어라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먼 해외로 여행을 갔다 보니 둘 다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동업자 관계로 매일 붙어 있는 것과 부부가 되어서 함께 있는 건 아예 다른 일이더군요. 그 남자는 신혼여행 기간 내내 저를 놔두고 여자 관광객 팀에게 자꾸 가서 말을 건다거나 쓸데없이 음료를 돌린다거나 하는 행동을 했고 대놓고 추파도 많이 던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당 같은 데서 여 종업원에게 일부러 팁을 많이 주고 주변에 몸매 좋은 여자들이 지나가면 정신없이 보더군요. 같이 식당을 운영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으니 몰랐는데 여행지에 지켜보니 엄청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 숨기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런 게 거슬려서 뭐라고 했죠. 왜 자꾸 모르는 여자들한테 말을 거냐. 여 종업원이라고 팁을 그렇게 많이 주냐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쓴다는데 왜 간섭이냐고 결혼하자마자 질리게 하는 거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 다툼을 기점으로 그 남자와 저는 여행 기간 내내 싸우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지 가서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는 하지만 그 남자와 저도 내내 부딪히게 되었죠. 둘 다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이다 보니 기대도 많이 했는데 그 여행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귀국 이틀 전부터 아예 서로 대화도 안 할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었거든요.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고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도 시작은 했지만 남편과 제 사이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도 필요한 대화만 할 뿐이었죠. 오히려 그 전에는 동업자로서 서로 다독여주고 잘 지냈다면 정작 부부가 되고 나서는 완전 원수지간처럼 싸늘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저도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나 한숨이 나왔죠. 가게에서도 집에서도 서로 남남처럼 지내던 와중에 남편은 언젠가부터 신혼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어요. 차라리 싸우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론 가게 영업에도 문제가 있고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있게 되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오늘 저녁에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저는 싸우더라도 대화를 좀 하고 풀고 싶은데 남편은 완전 저에게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답답했고요. 남편에게 오늘 저녁에 꼭 얘기 좀 하자고 다시 말했고 제가 먼저 퇴근 후에 집으로 왔습니다. 와인도 한 병 준비하고 안주도 만들어놨죠.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속마음을 얘기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마감하고 오기로 한 남편이 계속 안 오는 겁니다. 연락도 없고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던 저는 혹시 아직도 가게에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폰으로 가게 CCTV를 확인하게 됐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빈 가게에서 웬 처음 보는 여자와 어깨동무까지 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둘은 엄청 가깝고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길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문 말고 주방 쪽으로 나 있는 후문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뒤에서 들어가는데도 남편과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술을 마시며 시시덕거리고 있더군요. 그 와중에 그 여자한테 말하는 게 들리는 겁니다. 걔는 밥순이 시키려고 결혼한 거라니까. 라고요. 그 밥순이는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겠죠. 저는 소리를 지르며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고 갑자기 제가 가게 주방에서 튀어나오니까 남편도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미쳤느냐 따졌고 그 여자한테도 너는 무슨 정신머리로 유부남하고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느냐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쪽팔리니 그만 좀 하라고 자기가 저한테 더 화를 내면서 따라 나오라는 겁니다. 밖으로 나오라 해서 저한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네가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는지 몰랐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지 뭔 소리 하는 거냐니까 남편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그냥 오랫동안 사업같이 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살림 합쳐서 편하게 살자는 거였는데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참견질할 줄 몰랐어.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남자가 결혼을 뭘로 생각했나 싶더라고요.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이 남자와 보통의 부부 사이와 가족 사이를 꿈꾸면서 알겠다고 한 건데 이 남자는 어차피 같이 일하는 상황이니까 살림 합쳐서 편하게 살자는 거였답니다.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린가요? 미쳤어? 누가 결혼을 그런 생각으로 해? 뭐? 밥순이 시키려고 결혼한 거? 너 제정신이야? 우리가 진짜 막말로 너무 사랑해서 서로 죽고 못 살아서 한 결혼도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나 너무 질린다.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어? 그런 스타일인지 몰랐는데. 라는 겁니다. 신혼 초기에 버젓이 가게에까지 내연녀를 불러서 바람 펴놓고 도리어 제가 질리게 했다며 모두 다 제 탓으로 돌리는데 그 뻔뻔함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서로도 맘 상하기 전에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끝내자. 너나 나나 부부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요. 결혼이 장난이냐고 소리 질렀지만 이미 남편한테 질릴 대로 질린 저도 이미 우리 사이는 끝이 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업자일 땐 몰랐는데 부부로 같이 살다 보니 정말 이런 최악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다툰 끝에 저 좋다, 이혼하자, 나도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이혼 얘기를 하게 된 거였죠. 사이가 그렇게 틀어졌는데 예전처럼 가게를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재산분할에 관해서 의논을 했어요. 그 남자는 가게는 죽어도 포기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보다는 그 남자와 계속 부딪히는 게 더 싫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거든요.
결국 그 가게는 남자가 갖기로, 신혼집 아파트와 그 안의 살림은 제가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온갖 정성과 시간을 쏟아부어 성공시켰던 식당, 그 식당을 내주는 게 저라고 속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가게는 죽어도 포기 못한다며 정 그러면 이혼은 해도 식당은 계속 같이 하자며 비아냥거렸어요. 저는 그런 인간과 조금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고 가게를 쉽사리 포기할 인간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에 제가 포기한 겁니다. 애초에 자금도 그 인간께 더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최종적으로 식당은 그 인간이, 집은 제가 갖기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식당을 제가 갖고 차라리 집을 넘겨주지 그랬냐 하더라고요. 아파트도 상당한 시세였긴 하지만 식당은 계속 승승장구인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돈 벌 걸 생각하면 식당이 훨씬 낫다면서요. 하지만 그 남자도 식당은 죽어도 포기 못할 것 같았고 결국 제가 손 떼기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집에선 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그리며 알아보고 준비했던 신혼살림들 사이에서 저 혼자 있다 보니 어쩌다 이렇게 됐나 눈물도 나고 힘들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이혼했다는 뒷 얘기들도 듣기 힘들었고요. 저는 다시 일을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사업 자금을 대출해서 새로운 식당을 열게 되었어요. 예전 식당만큼 크지도 번듯하지도 않고 입소문이 많이 나서 손님들이 줄을 잇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었죠. 하지만 제 손으로 준비해서 새로 열게 된 식당이었고 이제는 동업자 없이 온전히 저만의 가게라고 생각하니 더 애착이 가고 열심히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또 제 스스로를 위해서도 보란듯이 잘 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가게도 웬만치 자리를 잡아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맘때 하필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어요. 확진자가 넘쳐나고 영업을 못하는 식당들이 넘쳐나게 되면서 저 역시도 임대료만 나가고 영업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고민 끝에 저는 도시락 배달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맘때 매장에서의 취식은 힘들지만 배달과 포장 메뉴는 가파르게 상승할 때였고 저도 그 시류를 잘 탔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보다 도시락 배달로 전환을 하고 나서 매출이 훨씬 뛰었거든요. 저는 혼자 일하다가 일손이 부족해 직원까지 둘 정도로 정신없이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 저는 여느 때처럼 점심 장사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배달 대행 콜을 여러 개 신청해놨죠. 그렇게 콜을 받은 배달 대행기사가 급히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서로 바로 알아봤죠. 전 남편도 제 가게인지 모르고 온 건지 저를 보고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당하고 있으니 제 옆에 있던 알바생이 전 남편에게 배달할 것을 넘겨주었고 전 남편도 음식을 받더니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저 남자가 왜 갑자기 배달 일을 다시 할까 싶었죠. 그렇게 잘 나가던 가게는 어쩌고요. 일을 마치고 전에 가게 근처에서 친하게 지냈던 옆 가게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그러더군요. 너 몰랐구나. 너네 전 남편 가게 접은 지 몇 달 됐어. 왜? 코로나 때문이지 뭐. 손님은 없으니 파리만 날리고 너네 가게처럼 그렇게 잘 나가던 가게도 코로나 앞에선 속수무책이더라. 그리고 여기가 월세가 좀 비싸니 손님은 없어도 월세랑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결국 버티다가 가게 접더라고.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가게는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해서 결국 제가 아파트를 갖고 그 남자가 가게를 갖기로 했는데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 남자가 선택했던 그 가게는 결국 코로나 직격탄 맞고 폐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 보였는데 전에 보니까 배달일 다시 하는 것 같더라고. 솔직히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완전 꽃이지. 바람 펴서 너랑 이혼했잖아. 그 바람핀 여자 지가 무슨 안주인 마냥 카운터 지키고 있었거든. 근데 코로나 터지고 가게 망하면서부터 그 여자도 안 보이대. 너네 전 남편 너한테 그렇게 한 거 도로 되돌려받는 거지 뭐. 언니의 말에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걸 통쾌하다고 해야 할지. 순간의 선택으로 그 남자와 저는 상황이 아예 달라졌어요.
그 남자가 선택한 가게는 코로나로 결국 빚만 남기고 폐업을 했고 제가 선택했던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값이 뛰었거든요. 알고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 남자도 코로나라는 게 터질지 모르고 여태까지처럼 앞으로도 식당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겠죠. 저도 같이 피땀 흘려 만든 가게 그렇게 넘겨주고 참 힘들고 우울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차라리 잘된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 음식 솜씨를 믿고 도시락 가게로 전환을 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그 남자는 제가 없으니 다른 방안도 없었던 거고요. 지 혼자 잘난 맛에 잘된 건 줄 알았던 건지 가게 잘 되고 나니 결혼하자 꼬드기고 결혼하니 보란듯이 바람피고 이혼하자고 하고 가게는 홀랑 지가 가져가 버리고 한때는 내가 그 남자한테 이용만 당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해서 분했는데 언니의 말을 들으니 그제서야 허탈하면서 시원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남자는 그 후로는 아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저 보는 게 껄끄럽고 불편할 테니 저희 매장으론 배달받으러 안 오겠죠. 저 역시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요. 믿었던 동업자이자 오랜 친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보기 좋게 배신당했던 과거. 그 남자는 결국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쪽박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보 그런 식으로 쓰더니 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남자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해요. 제 일, 제 미래만 생각해도 정신없고 바쁜데 그런 남자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앞만 보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